2025년에 볼만한 스포츠 대회가 있나? 올림픽도 끝났고 월드컵은 내년이고. 아니 없기는 왜 없어요. 지금 한 달 뒤에 동계아시안 게임 열리는데 뭐야 표정이 지금 동계올림픽은 알고 아시안 게임은 아는데 동계아시안 게임 뭐지? 약간 그 표정인데 좀 궁금한데? 진작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.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. 지금 어디부터 얘기해줘야 되나. 지금 유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선수도 나오고 이번에 또 하얼빈에서 열리거든요. 동계아시안 게임 뭐야? 말 그대로 아시안 게임의 동계 버전이에요. 쇼트트랙, 피겨, 뭐 스피드스케이팅, 컬링, 아이스하키 어지간한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다 나온다.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게 정상이긴 해요. 2017년에 삿포로에서 대회가 열리고 이 대회를 아무도 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팀플 할 때 조장하실 분 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. 이게 사실 동계 종목이 돈이 꽤 많이 듭니다. 생각해보면 국제대회를 하려면 국제규격의 빙상장 있어야 되죠. 그리고 뭐 스키점프대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죠. 하나하나 종목마다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야. 하계대회 같은 경우는 뭐 운동장 짓고 뭐 트랙 깔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 빙상장 깔고 얼음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돈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. 열고 나서는 어떻게? 대회 끝나고 난다고 방치할 거 아니잖아요. 사람들 쓰려면 또 거기 시설 돌려야 되죠. 얼음 깔아야 되죠. 다시 얼려야 되죠. 사람들 안 쓴다고 하면 그 방치하는 대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잖아요. 동계 스포츠 대회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회다.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이 숱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, 이미. 그런데 이 글로벌 팀플의 팀장 자리를 하얼빈이 덥석입니다. 중국의 하얼빈이. 좀 사실 이게 좀 의아했던 게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알죠? 그거를 열고 난 이후로 그 뒤에 있는 국제 스포츠 대회 동아계를 막론하고 입찰조차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네가 왜 갑자기 이걸 하지?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 하얼빈이랑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한 3개 정도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이 처음이 아닙니다. 1996년에 한번 열었던 적이 있어요.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어지간한 동계 스포츠 관련된 시설들이 다 구비돼 있다 이런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비용 문제 많이 세이브가 되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알아주는 겨울왕국 같은 도시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추울 때 영하 40도까지 내려가. 40도. 그러니까 눈 잘 오고 뭐 얼음 같은 거 잘 올 거고 이러니까 동계 스포츠를 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죠.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특성 덕분에 여기가 중국 내에서 약간 동계 스포츠의 성지 같은 도시였어요. 뭐 왕몽 양양 갇혀에 우리들을 괴롭혔던 그런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들도 다 여기 하얼빈 내 그 헤이롱 장성이라는 데 출신이거든요. 그리고 이 도시에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7명이나 배출했어요. 그냥 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7명 냈다니까? 얼마나 이 하얼빈이 중국 내에서 동계 스포츠로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겠죠. 그리고 게다가 얘네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거대한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. 동계 스포츠 인구를 3억 명을 만들겠다. 100조 원을 바로 넣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며 인프라며 각종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얘네 입장에서도 3년 정도 지금 돈 썼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뽐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때마침 2025년 대회가 있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얼빈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얘네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춥다 보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제일 유명한 게 그 빙등제라고 빙설대세계라고 하는데 막 얼음으로 막 성 짓고 막 이만한 조각상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한 해 한 9천만 명 정도 넘는 사람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 얘네가 타격을 하나 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얘네가 관광객이 거의 반토막 납니다. 그 뒤로도 사실 회복이 잘 안 돼.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잘 오지도 않아. 이러니까 이 도시에 다시 사람을 집어넣을 만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런 국제대회 하면 선수단도 오지, 그 선수를 응원하러 오는 관광객도 오지. 이거 중국 정부 입장에서나 하얼빈 도시 입장에서는 사실 과감하게 한번 질러볼 만한 대회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. 이게. 근데 리키 목 안 마르세요? 뭐야 대니 여기 있었네. 물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 동계아시안 게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가가지고 한참 찾았잖아요.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좀 정리를. 근데 이게 무슨 대회인지는 이제 좀 알겠어. 근데 이거 꼭 챙겨봐야 되나? 뭐 우리나라 선수 누구 나오냐 이게 되게 좀 궁금하잖아요. 동계 종목 하면 우리나라 쇼트트랙 너무 효자 종목이죠. ISU 쇼트트랙 월드컵, 지금은 정식 명칭 쇼트트랙 월드투어긴 한데 아무튼 그때 남녀부 통합 우승자가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굴까? 우리나라 선수예요. 2명 다. 남자부의 박지원, 여자부의 김길리 선수. 그 베이징 동계 이후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그 최민정 선수 있잖아요.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옆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서울대회가 한번 열렸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뭐 개인이며
개주며 거기서 다 메달 하나씩 따가지고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았어. 충분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한번 일 낼 것 같고. 그리고 또 피겨도 봐야죠. 이 남자 피겨도 간판이자 국내에선 어지간해선 좀 적수가 없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차준환 선수. 요즘 여자 피겨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김채연 선수라고 있어요. 이 선수가 아직 2006년생, 굉장히 어립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피겨는 주니어와 시니어 무대가 나뉜단 말이에요. 근데 데뷔하는 연도에 바로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버립니다. 그리고 국대 1차 선발전에서 바로 1등까지 해버려요. 피겨 각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, 사실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뭐 삿포로 대회에서 은메달 땄던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, 이렇게 환승연에 나왔던 희두 선수 나오고요. 팀원들 이름이랑 이 별명이 다 G로 끝나가지고 5G라고 이 별명이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도 봐야죠. 바이애슬론, 뭐 스노우보드, 뭐 11개의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나오거든요. 근데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어. 그 봅슬레이, 스켈레톤, 루지 요건 없어요. 왜냐면 이게 선수가 부족해가지고. 아무튼 뭐 이번 하얼빈 대회가 오랜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서 좀 의미가 있는 것도 있는데, 내년에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 산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초전 느낌도 좀 강해요. 왜냐하면 종목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랑 메달을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사실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 경쟁의 정도가 거의 피부로 거의 와닿을 정도예요.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삿포로 대회까지 걸렸던 그 1163개의 메달 중에서 한중일이 나눠 가졌던 메달이 몇 개냐? 1126개. 그러니까 97%의 동계 아시안 게임 메달을 한중일 3개 국가가 나눠 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시상 때 저기 가도 한중일, 여기 가도 한중일. 이번 대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.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. 이게 이번에 중국에서 열리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전적이 있는 게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오심이 장난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쇼트트랙에서도 막 뭐 편파 판정 논란도 많고, 저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모니터 그냥 다 부술 뻔했잖아요. 멋진 경기, 공정한 경기,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하면서 심판들이 진짜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. 하얼빈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이번 대회가? 어디 제가 지금 뭐 동계 학교 유래도 있고, 뭐 왜 하얼빈에서 열리는지 이게 딱 그 머리까지 다 넣어줘가지고, 아 이거 애기스까지.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